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바이오 이공학부 전자회로 대서사시를 마지막으로 파이널라이즈 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1, 2, 3 하고 7-1, 2, 3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찍으려고 했는데요. 7-3 부분이 지금 보니까 저희가 DJT에서 커먼 에미터 CE 구조를 배웠는데 G를 계속 G라고 쓰네요. CS 구조를 이제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오늘이 대서사식의 마지막인 모스펫 구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배울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앰플리파이어 하는 거에 대한 수식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기준이 될 만한 공식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앰플리파이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앰플리파이어가 되려면 세츄레이션 구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AV는 뭐라 그랬죠? AV는 들어간 거 VGS 여기가 이게 게이트고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었잖아요. VGS에다가 VDS 요 관계를 성립시키면 근데 이것도 소문자여야 되죠. 소문자 소신호 모델로 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크에서 우리가 얘기를 조그맣게 했을 때 거기에 바이어싱 포인트로 어떤 직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스몰하게 아주 작은 VGS가 들어갔을 때 앰프 작용을 하는 모스펫을 만나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 개인 이득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뭐 볼륨 조절하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흐르겠어요? ID가 흐를 거고요. 이 ID는 대문자 ID 더하기 소문자 ID. 또 지겹게 얘기하지만 DC와 AC입니다. 그죠? 똑같이 여기는 VGS가 있고요. 이거 또한 VGS 더하기 VGS가 될 겁니다. 또한 여기도 VDS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VDS 더하기 VDS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Vout을 여기가 우리가 중간 지점을 여기에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녀석이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녹색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VDD에서 Vout을 뺀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여기 이렇게는 VGS에 해당되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뭔가 좀 오버랩이 돼서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색깔로 칠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자, 여기서부터 녹색에 해당되는 VDS는 뭐예요?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하늘색 더하기 녹색인 VDD에서 뭘 뺀 거예요? 하늘색을 뺀 거죠. RDID를 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어서 요걸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VDD를 RD로 놓고 ID가 대문자 소문자가 있었으니까 ID 더하기 소문자 ID DC AC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와 그죠? 요거는 또 다시 풀어서 쓰면 VDD-RD ID RD 그다음에 소문자 I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VDD에서 RDID를 빼면 이거는 약 VDS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가
예상컨대 VDS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요걸 또 풀어서 쓰면 뭐가 됩니까? VDS. 요거 그냥 VDS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RD, ID. 이렇게 쓰게 되고, 요걸 또 쓰면 VDS. 여기에 DC 얘기죠. 그죠? 이게 DC 얘기입니다. 분해가 아니라. 마이너스 RD에다가 ID에 해당되는 거가 뭐죠? GM, VGS. 이 전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V 뭐죠? DS라고 표현하고 맞죠? 이해되죠? 그게 V 아웃에 해당됐었어요. 여기서 맞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개인 AV를 구해봅시다. 자, 스몰 VGS 분의 스몰 DS 맞죠? 그럼 스몰 GS 분의 요거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RD GM 곱하기죠. 그다음 VGS 그러면 얘 없어져. 얘 없어져. 맞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GM의 RD다. 그럼 볼테지 게인은 마이너스 GM RD.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요 RD에다가 트랜스 컨덕턴스 GM 붙이고 마이너스 붙여. 어디서 많이 봤는데 BJT에서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BJT에서 이거 봤어요. 아시겠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스펫에서 바이어싱이 이제 의미하는 부분을 해석해 봅시다. 일단 바이어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번. 모스펫의 바이어싱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이어싱이라는 게 전에도 기억나죠?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예를 들면 여기 하늘색에 해당되는 기준점이 있고 양쪽으로 스몰 시그널의 레인지를 결정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신호가 요렇게 가면 여기에 신호도 요렇게 위아래로. 그랬을 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뼈대야, 뼈대. 뼈대가 되는 부분이 DC 볼트예요. DC 볼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몰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V something이에요. 뭐 VGS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something 요거는 VDS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하는 거는 VDS가 될 거고요. 여기를 뼈대를 이루는 건 VGS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거. 자, 바이어싱이 어디에서 뼈대를 이루는 볼테지, 워킹 볼테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싱의 뜻은 우리가 직류, DC죠, DC. DC에 인풋 넣어줘서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ID, 그죠? ID 여기서는 뭐 VDS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가 이게 개런티 해주는 거, 흐르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정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아까 앰플리파이어가 되려면 AB를 얻으려면 어느 구간에서 세츄레이션 구간에서 반드시 동작하게 해야 한다. 근데 세츄레이션 동작 구간이 어디였어요? VDS가 어디보다 클 때야. VGS보다 크면서 VTH 뺐을 때 요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앰플리피케이션을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스레시홀드를 VGS에서 뺀 것보다는 VDS가 크게끔 만들어줘야 내가 앰플리파이어를 할 수 있는 모스펫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바이어싱 회로를 소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원 소스 하나 넣고 뭐 매칭 시킨다고 해가지고 여기 X에서 분배하는 거를 DJT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VDD 소스를 기준으로 R1과 R2의 비율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죠? VGS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게이트가 될 거고 여기에 소스가 될 테니까. 여기 화살표 보면 알죠?
그러면은 VGS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색. 맞아요? 그럼 하늘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볼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뭘 챙겨야 되냐면 여기에서 예전에는 접지였어. 그런데 지금 딱 째려보니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여기가 앞불사 접지가 아니야. 예전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서 요게 이렇게 접지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R이 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RD 이렇게. 그랬을 땐 여기 GS 걸었을 때 여기 VGS가 하늘색이 여기 VGS가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내가 그걸 잘라서 여기 X 포인트라고 할게요. 여기 X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뭐 하니까 뭐 여기를 K 포인트라고 할게요. K 포인트. 그러면 VGS가 나타내는 것은 이 여기에 이 하늘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리고 ID는 여기에 지나는 ID가 여기에 지나는 ID랑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 BJT와 다른 모스펫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커렌트를 IC가 IB랑 더해져서 IE로 갔던 BJT랑 달리 소스와 드레인의 커렌트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에다가 RS만 곱해주면 여기 제가 요거를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볼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볼테지가 된다. 그러면 하늘색은 어디에? 하늘색은 여기에. 그죠? 그 요 하나 요 두 개를 다 더한 게 어디에? 핑크에. 이렇게 걸린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때 지나가는 커렌트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aturation 된 something의 커렌트다.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VTH가 VX에서 VTH, VX 여기서 그죠? VX에서 VTH를 뺀 게 맞아요? 뭐보다 커야 한다? 뭐보다 커야 한다? 우리 요거 얘기하는 거야. VDS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보다 커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색깔 뭐 있을까? 보라색, 연보라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V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요 VX에서 VX 여기 하늘색에다가 노란색 노란색 더한 거에서 요 VTH를 뺀 것보다는 커져야 된다. 네, 이거예요. 그냥 이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이어싱의 선결 조건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안정적인 바이어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요 회로를 보세요. 이번에 아래쪽에 또 RS가 또 달려 있네요. 여기 저항 달린 거 기억나죠? Degenerated CE, Common Emitter. 그죠? 그것처럼 여기다 달아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여기 잘라서 생각했을 때 여기 G 게이트고 여기에 S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 구조니까 그러면 VGS가 여기 있겠네. 맞죠? 맞죠? 요건 VGS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VGS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요렇게 해서 여기다 달았네요. 그죠? 여기다 달았어요. 그럼 여기에 아이디가 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아이디가 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분배가 되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를까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릅니다. 아래쪽으로는 확실히 흐릅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접지도 아니고 여기에 도달한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막혔네. 그럼 전류가 흐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없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오롯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지나간다. 전류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은 뭐다? 자, 이걸 또 구분해 볼게요. 자,
ID, RD. ID는 전류고, RD는 여기에 해당되는 저항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까지 가겠네. 그 다음 VGS는 어딜까요? VGS는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VGS. 그럼 남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핑크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게 뭐예요? RSID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어디야? VDD다.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굳이 만드는 이유가 이게 어렵게 이걸 왜 했죠? 여기다 이렇게 갖는 이유가 뭐야? 너무 뻔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VG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GS가 자, VG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랑 똑같습니까? VGS가 뭐랑 똑같아요? VDS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테니까 VGS가 VDS랑 똑같아. 왜냐면 DC 전류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또 저기 드레인에서 소스로 넘어오는 자 여기 딱 잘라서 봐봐. 여기 드레인에서 여기 소스로 넘어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얘가 같이 점유했어. 이 사이에는 저항체도 없어. 그러면 뭐야? VGS랑 VDS랑 똑같잖아.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VDS는 세츄레이트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VGS보다 VTH를 뺀 거보다 커야 되는데 얘랑 똑같으면 뭘 빠지니까 얘는 무조건 DS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죠? always 뭐예요? 얘는 항상 saturation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언제나 always 항상 증폭이 가능하다. 그죠? 그것까지 이해되죠? 맞죠? 맞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런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써서 요렇게 생겼을 때 얘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결만 하면 VDS랑 VGS랑 똑같이 만들 수 있구나라는 기술 하나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항상 증폭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셀프 바이어스드 모스펫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스펫을 커런트 소스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모스펫 as current source라고 하죠. 모스펫 behaves 행동한다 as current source 어떤 때 saturation 모드로 동작할 때 AV가 나올 때 이거는 current source로 동작한다. current source로 그죠?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 부분은. 자, 모스펫이 커런트 소스랑 동일하게 동작해. 이 모스펫이 요런 커런트 소스랑 등가로 그려줘도 돼. 어떤 때? 세츄레이션 모드이기만 하면. 그죠? 그런데 모두 다 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분홍색 이렇게 딱 잘라서 요 위쪽은 오케이. 커런트 소스로 해. 이쪽은 K가 아니야. 나도 K. 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구분하려고 이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 얘는 무슨 모스? N모스. 이쪽은 T모스. 맞죠? 보세요. 여기 화살표. 여기 화살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됐네. 여기 N모스. N모스. 이렇게 T모스.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스펫이 커런트 소스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두 개인데 DJT랑 다르게 컬렉트 전류는 이제 그 컬렉트 전류랑 에미터 전류랑 달랐고 그 값이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베이스 전류랑 컬렉터 전류랑 합쳐 가지고 우리가 에미터 전류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DJT랑 달리 모스펫은 뭐가 없어요. 베이스 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로 인해서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커런트 소스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제 커런트 소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기 A를 봅시다. A를 이제 노드 X 어떠한 노드 X 이 노드 X는 전단으로부터 넘어온 신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단으로 넘어온 신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신호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래쪽에 접지는 뭐야? 볼테지가 0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VB, 그러니까 우리가 VIn으로 넣어준 썸띵이 얘와 얘의 값에 의해서 ID가 결정되는데 VBE와 0 사이니까 그냥 VB 빼기 V 여기 접지니까 그냥 0 하면 이게 VB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걸로 인해서 ID가 그냥 결정돼 버리지. 이게 픽스 값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X에 비해서. X가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맞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느냐? 응? 왜 설명하느냐? 아래쪽에 접지가 안 되면 내가 VGS 여기에서 이 D의 경우를 볼게요. VGS를 갖다가 놓고 보면 내가 VB가 VGS가 되려고 하는데 이 X가 0이 아니고 만약에 막 어떠한 신호가 흔들려 뭐 이렇게 중간에 흔들렸다 쳐봐. 그러면 여기가 흔들리면 여기에 흐르는 ID가 같이 흔들리겠죠. 이해됩니까? 왜 같이 흔들려요? VGS에서 ID가 결정되는데 왜 ID는 어떤 식이야? ID는 2분의 1 뮤 n COX L분의 W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 VGS 마이너스 V TH 얘 제곱이었잖아. VGS 값이 네가 널 믿었는데 네가 변해? 그러면 나도 변할래. 이건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VGS는 하나가 0이 됐으니까 VB로 픽스라고 하고 ID 픽스 되니까 얘 커런트 소스로 안정적으로 그래. 너는 커런트 소스 해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는데 여기는 아래쪽이 흔들려 버리면 야, 미안한데 네 아이디가 흔들려 버리니까 어? VD VD로부터 내려오는 전류가 좀 약간 흔들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는 커런트 소스로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PMOS에서는 VGS에 해당되는 게 VSG로 바뀌죠. 이게 PMOS니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픽스. 그죠? 여기 픽스 값. 여기도 픽스 값이면 적어도 요 두 개가 픽스니까 VSG는 픽스 되겠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흐르는 ID는 픽스 되겠네? 그럼 커런트 소스로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보세요. VSG 여기 피모스예요. 저기 이거 나 여기 왜 엠모스라고 썼죠? 이게 피모스인데 이게 엠모스고 그죠? 여기서 피모스 딱 봤을 때 위에가 흔들려 버리면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탈락.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지저분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스펫을 커런트 소스로 쓰고 싶어. 그렇게 커런트 소스로 치고 싶으면 일단 제일 처음에 구조를 딱 째려본 다음에 뭐? 아, 엠모스야? 여기 봤을 때 엠모스네. 엠모스야. 엠모스면 VGS가 안정적인 거 확보됐어? 라고 해야 아이디를 이렇게 픽스된 어떠한 독립전극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PMOS로 쓰고 싶으면 반대로 SG가 픽스됐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뭐가 오든 아이디는 일정하게 이 SG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랄게요. 이해될 겁니다. 사실 이 책에서 너무 어렵게 설명해놔가지고.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제 뭐 미러 커패시터 뭐 그러니까 미러 효과 나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기억나죠? 얼리 이펙트처럼 했을 때
얼리 이펙트가 되면은 여기에 내부 R 아웃이 뭔가 생기고 그다음 R 인도 생기고 뭐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소시노 모델을 만들 때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람다가 제로일 때 그럼 뭐야?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펙트가 없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일단 요 회로를 봅니다. 회로를 보고 VGS 오케이 커런트 소스로 써도 되겠네 라고 보고 Vout은 여기에 있네. RD가 하나 박혀 있네. 저항은 더 이상 없네. 그리고 여기에 Rout이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아직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안 썼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거 다 BJT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너무 낯설면 BJT 5-1, 2, 3, 4를 꼭 보고 오세요. 1, 2, 3, 4, 5.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완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등가 회로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그려보면 Vin 집어넣었을 때 여기 Vin을 위치를 보세요. Vin일 때 여기는 인슐레이터에서 끊겼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접지시킨 다음에 독립전기 전극으로 이렇게 여기에 ID 써주고요. ID GMV1인 거는 당연한 거죠. VMG1 그다가 RD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 RD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이해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 우리가 Rin 놓고 봤을 때 Rin이 여기가 CMOS로 저항값이 무한대죠? 저항값이 무한대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전자회로 좀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여기를 놓고 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요 V 아웃이죠. V 아웃은 그죠? V 아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커런트가 몇 흘러요? GMV1 흐르죠. 그죠? 그러면 요 V 아웃은 RD에다가 맞습니까? RD 요 D가 틀렸네요. 자, 방향 볼게요. 이렇게 아이디가 흐른다고 쳤을 때 맞습니까? V 아웃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저항 여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V 아웃은 RD에다가 뭐죠? 커런트 GM V1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 그러면 여기에 V1 나눠주면 V 아웃을 V 인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GM RD 어서 많이 봤네. 그죠? 해당되죠? 맞죠? 이거 뭐예요? AV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수식 이걸로 인해서 뭐 GMRD가 AV다. 어떤 경우에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 위에 RD 하나만 있을 때 맞아요? 만약에 여기 RD에 뭐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RD2 걸렸어. 그럼 이거 RD 대신 뭐 써야 돼? RD에다가 RD2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전에 BJT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교수님 저 갑자기 여기에서 어 요거 어디 갔어요? VDD? V는 어디 갔어요? 왜 저항 이거 다 접지됐어요? 소신호 모델 그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과감하게 독립전원을 다 접지시켜 버린다. 기억나죠? 네, 모르면 5-1, 2, 3, 4 다시 공부하십시오. 네. 그래서 요 수식이 있고 요 GM에 해당되는 값이 요겁니다. 이제 전 단원에서 또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 넣으면 되고 여기에 보면 뮤N COX 똑같고요. ID 하나 곱해져 있어요. 두 배.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된다. R이는 무한대인가 당연한 거고 Rout은 그냥 RD가 된다. 왜? 여기에 Rout이 추가로 없으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게 0이 아니면 생기겠죠? 그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 서킷에서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구하라 라고 하면 아웃풋 레지스턴스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R 아웃이 RD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된다. 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정리해 놓은 게 또 여기에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문제 풀까에 대한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있을 때는 완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이제 얼리 이펙트 했을 때 BJT 생각하세요. 그 효과도 완전히 똑같았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조금씩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람다 분의 1이 그 VA였잖아요. 기억나죠?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 아웃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등가위를 똑같이 쳤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GM에다가 RD였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한 거예요. 얘랑 병렬 관계가 됐으니까 요거랑 RO가 하나 더 추가된 뿐이지. 이게 AB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앞에서 풀었던 공식 거의 그대로 쓴 겁니다. 저항은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R아웃은 얘네 둘이 병렬 값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맞죠? 됐습니까? 네. 계속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는 이제 인트린직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는 이게 이상적으로 이게 아이디얼한 거라면 어 아이디얼하면 너무 좋겠어. 왜 아이디얼한 게 너무 좋겠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여기에 저항 RD가 바뀌는 거에서 이 RD가 무한대라면 우리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있을 때 RO랑 RD랑 해서 R 아웃을 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R 아웃도 사실 R 아웃분의 1이 R5분의 1 더하기 RD분의 1이었잖아요.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되면, 얘가 아니군요. RD가 무한대로 되면 이게 0이 될 테니까 요 값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디어랑 커런트 소스는 스몰 레지스턴스가 아주 인피니트하다. 그죠? 인피니트하다. 그래서 라지스트 AB를 갖는다. 라지스트 AB를 가지려면 자, AB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마이너스 GM에다가 RD에다가 R5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RD겠죠. 요 값이 무한대로 커져주면 이 RO에 의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트린직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거의 실용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맥시멈한 그 우리가 개인 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인트린직 게인이라고 하고 인트린직 게인의 경우에는 여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의의 RO가 있잖아요. 그 RO 값으로만으로도 값으로만으로 개인을 구해. 요런 경우에 요 R 아웃이 R 제로랑 똑같을 때 여기 RD를 무한대로 크게 키운다고 치면 그러면 요런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B의 맥스 값은 어디냐라고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GM과 RO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테니까 요 GM과 RO에 대한 식을 풀어보면 요런 형식이 되고 요런 형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채널 렌스 길이에 따라서 뭐가 AB가 결정이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캐패시터에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요 전자의 이동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전자의 이동도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결정해요. 뭐 도핑 농도가 결정하겠죠. COX는 물질을 얼마나 하이 K 물질을 쓰느냐. 그 다음에 width 넓게 만들고 L 채널을 길게 만들면 AB 값은 세게 만들 수도 있겠네. 라는 거를 상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아이디어란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아이디어란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방식에서 아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 독립적인 전국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디서 했냐면 요 위에서 했을 거예요. 요거였나요? 여기서 독립전국으로 쓰려면은
어떤 경우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경우로 한번 와볼게요. 네.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무슨 모스예요? 여긴 피모스네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는 엔모스네요. 요거 보시면 알죠? 여기랑 여기 보시면 엔모스와 피모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 때 우리가 BJT에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되게 단순화 시켜주지 않았어요? BJT에서 이걸 저항체로 바꿔주지 않았나요? 기억납니까? 이걸 저항체로 바꿔줬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걸 독립전국으로 만들어버리면 VDD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독립전국 어떠한 ID 값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VDD 나누기 ID가 돼가지고 이게 RD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항체로 하나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거가 똑같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접지시키고 이렇게 V 아웃이 있는데 요 위에 저항 하나 이 그림 너무 못생겼다. 요 위에 저항 RD가 이렇게 달린 VDD가 있는 것처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모든 게 심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 요 위에 거를 저항, 이 전체에서 나오는 저항을 예를 들면 RO2라고 해. 여기에는 이미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에서 RO1이 있겠죠. 그죠? RO1이 있어요. 그러면 RO1과 RO2는 어떤 관계? 어떤 관계겠어요? 병렬 관계죠. 왜 병렬 관계냐? 등가위로 그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나온 거를 등가위로 그리면 히모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흘러야 되고요. 여기가 소스, 여기가 VSG 이렇게 되는 거죠. SG.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인이 될 겁니까요? 여기 드레인에서 소스로 지나가고 전류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VGM V1이 될 텐데 우리가 어쨌든 요거가 어떻게 독립전극화되고 독립전극화되고 이 위에도 독립전극화되고 요거 자체를 독립 소스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서 저항이 나오게끔 하면 요거 전체를 우리가 RO2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요거가 여기에 위에다가 무언가 위에다가 요거 통째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그냥 위에다가 하나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는 맞아요. RO2라는 저항이 달려있는 글씨 너무 이렇게 저항 접지 RO2로 달려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죠. 교수님 왜 위에 거 기준으로 아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V인이 여기 있습니다. 잘 확인하세요. 이건 VB는 어떠한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VD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피머스죠? 그럼 피머스 여기랑 여기에 픽스 돼 있는지 확인하고 픽스 돼 있네요. 그럼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V인이 여기 있습니다. V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컨스탄트 밸류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V인 기준으로 요 R0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V인과 기준에서 여기 GS 기준으로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에 2분의 1의 KN에 해서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음, 이해되죠? 그럼 그 아이디 관련된 거 가지고 GM을 구해야 돼요. 왜? 아래 거가 기준이 되니까. V인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R1과 R2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요거 이해되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 생각엔 BJT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어, 쉬워요. 여기 봅시다. 이번에 위가 뭐야? 이번에 위가 이제 저기 기준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V 여기 요렇게 했을 때 여기 RO2가 있겠네. 그럼 여기는 뭐 여기서 이거 독립 소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독립 소스로 사용해도 되네. 위에서 내려오는 전류가 있고 얘랑 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픽스 값이네. 여기 ID가 일정하겠네. 그럼 ID2가 있을 거고 여기서 흐르는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내려오는 VDD로 내려오는 볼테지 V 아웃이 있을 거고 V 아웃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건 그냥 이렇게 저항 하나로 RO2로 나타내면 어떨까라고 하면 요거 등가회로 그리면 되죠. 그러면 그냥 또 여기에 기준이 GM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GM2에 R something을 해주고 R 토탈을 해줘야 되는데
R 토탈이 뭐에 해당됩니까? 여기 RO2가 있을 거고 병렬 연결해서 요 아래쪽에서 생기는 여기 RO1이다. 미안해. RO1이 있을 거고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RO2가 있을 테니까 얘네들이 병렬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R아웃은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이 좀 생겼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대응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이야기인데요. 또 여기 셀프 바이어스 됐네요. 셀프 바이어스 됐습니다. 이랬을 때 뭐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게이트일 때 뭐가 같다 그랬어요. VGS랑 뭐가 VDS가 있었어. 그래서 VDS는 무조건 VGS 마이너스 VTH. VTH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증폭이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VDS, 그다음에 여기가 ID라고 놓으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VTH까지는 어쨌든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VTH까지는 동작을 안 하다가 VDS랑 VGS랑 언제나 같기 때문에 트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뭐예요? 얘가 이제 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ID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ID가 발생하고 그 ID는 2분의 1의 뮤의 n의 COX의 L분의 W에다가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일 텐데 제곱식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VTH보다 크면 이제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자 이게 VGS랑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치 우리 다이오드에서 다이오드 기억나죠? 어떠한 트레시홀드 볼테이지 뭐 0.8V를 넘어야지 이렇게 슉 올라갔었잖아. 그래서 이거 다이오드 같다. 다이오드랑 되게 비슷하다. 동작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나는 엔모스를 만들었는데 다이오드랑 똑같은 효과를 내네. 그래서 엠모스로 다이오드랑 같은 효과를 내려면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구나.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쓰지 않고 모스펫으로도 다이오드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게 다이오드 라이크 커넥티드 이제 모스펫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군데에 쓰입니다. 다이오드랑 비슷하게 했던.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이오드 커넥티드 엔모스고요. 여기 다이오드 커넥티드 피모스가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각각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 있을 때 여기에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보면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거 요 위에 요 녹색은 일단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이게 지금 요 해당되는 부분인데 녹색을 생각하지 말고 보면 여기에서 VGS 내가 VX 넣었을 때 이제 VGS 있고 전극 GMV1 있고 R1 있을 거고 그죠? R1이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요 위가 이제 셀프 바이어스 되니까 연결이 되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IX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요 IX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X는 뭐예요? 여기 GMV1. 그죠? GMV1 더하기 왼쪽으로 흐르는 거 더하기 오른쪽으로 흐르는 걸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드랍률은 뭐야? VX랑 똑같잖아. 셀프 바이어스니까. VX를 뭘로? RO1으로 나눈 거죠. 맞아요? 그럼 요거 VX랑 요 V1이랑 VX랑 똑같으니까 VX로 묶으면 그죠? GM에다가 RO1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이해되죠? 그죠? 근데 IX와 VX 얘기니까 이게 RX에 대한 얘기네요. 요거 RX네요. 그죠? 근데 RX가 뭐여야 돼요? IX, VX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RX에 해당되는 게 지금 GM 플러스 R5분의 1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RX를 우리가 구한다 치면 사실상 어떻게 구하냐면 GM1분의 1의
저항값이랑 R51의 저항값이랑 서로 병렬 연결한 걸로 계산한다. 라고 계산해요. 왜냐면 이거 값 자체가요. 요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걸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그냥 Rx 분의 1은 GM1 분의 1분의 1이니까 GM1 분의 1 분의 1이니까 이건 GM이잖아요. 더하기 R51 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GM이 되는 거잖아.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잠깐 뭔가 계산이 GM1분의 1분의 1이니까 GM 더하기 R1분의 1은 RX. RX.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 이것도 GM2, 요건 요거 지금 여기 M2니까 이게 M1이고 GM2짜리의 개인값에다가 R02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각각 배워놓냐? 이걸 왜 배워놓냐면 요거를 쓰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는 무슨 모스예요? 이렇게 딱 반으로 짜게서 봤을 때 요 아래쪽은 뭐 N모스, 위쪽은 P모스, 맞죠? N모스와 P모스의 셀프 바이어스 돼 있는데 P모스가 셀프 바이어스가 위에서 돼 있네요. 맞습니까? P모스가 셀프 바이어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똑같이 요거 RD를 구하면 아까 여기에서 요 위에를 기준으로 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 RD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다가 R51에다가 여기 내부 저항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내부 저항 R51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GM1을 저항체로 놓고 역수로 해가지고 RX를 구했었잖아요. 그 방식이랑 똑같은 걸 택한다면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R1이 있겠죠. 그죠? R1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RD 값은 GM2분의 1 값이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GM2만 남는 거죠. GM2분의 1만 남는 거죠. 이 전식에서 아까는 GM2분의 1이랑 RO2랑 했었는데 RX가 근데 요게 없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위에다가 저항체 하나 단 거가 되니까 저항체 역할을 요게 해준 걸로 돼서 원래 개인 값에서 그 마이너스 GM1 RD를 곱해야 되는데 RD가 요거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는 거고 요 GM1이랑 GM2 그 수식 기억나죠? 아까 요 앞에 판에서 수식이 루트 2에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요 수식 기억하세요? UNCOX L분의 W에다가 ID 곱한 거에 루트한 거였어요. 기억나죠? 네. 그 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풀어보면 결국 요거와 요거를 비율상으로 나타낸 게 L과 W의 관계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좀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GM2분의 1이랑 RO2가 생기고 여기다 RO1이 생겨나니까 여기에 병렬로 지금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병렬 하나, 병렬 두 개, 병렬 세 개 접지 다 된 게 되죠. 그래서 RO1이랑 RO2랑 GM3를 다 한 R의 토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GM1이랑 곱해줘가지고 마이너스 GM에다가 R 토탈을 곱해주면 이 토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AB가 되고 토탈 값은 그냥 요거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전에 그 BJT랑 굉장히 동일한 방식입니다. 너무나 동일해서 사실 그냥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요것도 한번 이제 볼까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보면 똑같지 않겠어요? 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없을 때만 따지면 되니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뭐가 돼요? V인이 어디에 걸려? 위에 걸리지. 요 앞에서는 V인이 아래 걸렸지. 그러니까 위에 걸렸는지 아래 걸렸는지도 잘 봐야 되죠. 기준선이 뭐가 되는지 보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O2가 있겠죠. 여기도 R51이 있겠죠. 근데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어? 서브가 되는 여기에 저항체로 여겨질 녀석이 GM1이 되는 거고 여기 메인이 되는 녀석이 GM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을 하다가 틀리는 거는 마이너한 거예요. 단 계산을 풀어보고 답까지 구하는 친구와 계산하는 방법만 아는 친구의 구별하는 점수 배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EJT랑 사실 시모스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역할이 충분한 것 같고요. 1학기 시험에 비해서 2학기 시험이 그러니까 아니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의 시험이 확연하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시간도 모자랄 거고요. 많이 풀어본 사람이 빨리 끝내게 하는 시스템으로 시간을 제한 두고 조금 타이트하게 다 못 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모자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많이 풀어보고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시험 잘 보게. 예.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시스템으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규 시간에 맞춰야 될 모든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